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제목을,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했어요. 대한민국 1%만의 블루오션 5편 해서, 모르면 이렇게 당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완벽 해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화재, 현상보존구역, 뭐 지표조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모르면 이렇게 당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납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잘못하면 개발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법을 모르면 정말 앉아서 속절없이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좀 강의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한 63분 정도가 지금 사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100분 찰 때까지는 제가 계속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40분 정도 남았는데 100분이 차면 금액을 좀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좀 판매를 중지하든지 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누구한테는 비쌀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학원 뭐 1, 2년, 3, 4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몰랐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공법의 체계, 어떤 기초적인 강의도 있어요. 기초적인 강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법조문 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강의를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유튜브 강의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건을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을, 요렇게 정했는데, 문화재 보호법을 알아야 된다. 그죠? 문화재 보호법을 알아야 돼요.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요. 문화재 보호법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문화재 보호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완전 경매하다가 박살납니다. 인생 조져요. 속된 말로 조집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이 처음에는 미납했어요. 여기 이제 미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미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한 후 납부하셨어요, 이분이. 기한 후에 납부를 연장 신청해서 기한 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서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물건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미납이라고 여기 떴었거든요. 미납이라고. 그래서 왜 미납했을까라는 걸 한번 보면,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전번 강의 때 다 설명드린 거예요. 특별대책 권역 다 설명드렸고요. 그죠? 배출 이제 조금 나중에 할 거예요. 배출시설 제한 지역,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있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요거에 걸리면 조심해야 된다. 일단 조심해야 된다. 조심. 잘못하면 몇 년이고 개발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개발은 하긴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뭐 정말 10년도 걸릴 수 있고요. 내가 땅 사놓고 진짜 뭘 하려고 딱 땅을 샀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행위 제한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문화 잘 기억하고 싶죠, 여러분. 별표 10개. 자, 그래서 제가 구독션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독션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제 당할 수 있는 것 확률은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을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된 이게 아닌데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과연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많죠, 여러분. 183건이 있어요. 183건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요걸 딱 쳤을 때 지금 183건이 검색이 되는데, 이 법을, 그죠? 문화재 보호법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서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정확히 여러분들 역사문화 이런 거 상식적인 거 법조문 읽고 뭐 그렇게 유튜버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뱉들어가면서, 그죠? 설명하는 유튜버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다 나쁜 물건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쭉쭉쭉 저감돼 가지고 좋은 땅을 싸게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겁을 줬지만, 그죠? 이걸 모르면 폭망한다고 겁을 줬긴 줬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제가 요즘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죠.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상식 틀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183개예요. 이 중에서는 사람들이 쫄아서 에이 통과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소액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전 시간에 했던 거 그린벨트 안에서도 이주거리나 그런 거 또 5년 이상 거주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그죠? 3층 이상 건물을 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화재보호법을 완벽하게 해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판례도 있지만 판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법조문이나 이런 그 경매 물건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저만의 어떤 노하우 것들은 한 1% 정도 되는데 그것은 설명을 좀 곤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럼 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좀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 한 5분만 하시면 이게 쫙 흐름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이렇게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딱 떠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하자. 우리는 긴장을 하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막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막 문화재가 발굴됐대. 그럼 그 아파트가 수습되잖아요. 그죠? 1년이든 2년이든 발굴이 끝날 때까지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은 해요. 그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이 대박일 수가 있다. 오히려 대박일 수가 있다. 우리는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문화재에 관해서는 몇 가지?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딱 한 번에 맛을 딱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에서 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그런 것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으면 그런 것들 알면 여러분들 공법이 딱 체계가 잡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 교재와 같이 공부하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딱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돼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문화재보호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방송한다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저거 옮겨놓고 말 떠들고 그런 거 진짜 아무 필요 없어요.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례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한눈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요, 현상보전,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유적 분포도,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 계획원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현상보전? 이 말이 딱 토지이용권에 올라갔다.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딱 올라갔다. 구역이 딱 올라갔다. 아니면 문화재 유적 분포도라고 딱 올라갔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 법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그럼 제가 중요한 것들만 밑에 딱 짚어놓죠. 그죠?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이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의 보호,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가 현상보전, 지표조사, 문화유적 분포도,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이 네 가지가 토지이용 계획원에 단골로 올라갑니다. 단골로 올라가요.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은 1구역에서 5구역까지 나눠집니다. 5구역까지 나눠져요. 1구역은 정말 규제가 센 곳이고요. 2구역 이상부터는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문화재 관련해서 토지이용 계획원에 올라가는 것은 딱 두 가지 법률이 있다. 매장문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이용 계획원에 표시되는 것은 현상보전,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유적 분포도 또는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요렇게 네 가지가 대부분,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재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매장문화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제 교재 구매 안 하시고 혼자 열심히 막 타이핑 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젊으신 분이에요. 30대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타이핑이 엄청 빠르대요. 저희들은 타자가 늦잖아요. 근데 그분은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적었대요. 쳤대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아유 못하겠대. 그래서 결국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뭐 타자 빠르신 분들은 치세요. 타자 빠르신 분은 치고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그죠? 현상보전,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유적 분포도 이런 것들이 토지이용 계획안에 기재가 된다. 그죠? 그럼 현상보전이 뭐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뭐고 문화유적 분포도가 뭐고 또 문화재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이 뭔지 이제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여러분들 뭐 뒷머리 잡고 쓰러지지 마시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현상 보전을 먼저 볼게요. 이것은 현상 보전. 자, 현상 보전 법 제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매장문화의 법률에 나와 있죠. 그죠? 지표 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나와가지고 그죠? 문화재 보존이잖아요. 현상 보존이거든요. 이게요. 문화재 보존, 현상 보존. 그래서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법에서 시행령으로 유임을 했고 시행령에서는 다시 시행규칙으로 유임을 한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박스를 찾았는데 박스가 조그마질수록 시행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상보존이라고 돼 있죠. 현상보존. 요게 바로 토지이용계획원에 기재가 되는 현상보존입니다. 현상보존. 이게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그죠?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그죠?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죠? 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이 현상 보존이란 말이 딱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가 참관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제 토지연구원의 내 필지가 예서 현상 보존 구역이라고 딱 표기가 됐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측량 성과도 보존 조치 현장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첨부해야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그죠? 참관인도 있어야 되겠죠. 조사관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좀 서류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 보존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조심하시고 또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있죠.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도 역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거죠. 이것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매장문화 지표조사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지표조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지표조사. 그리고 여기도 지표조사 6조, 7조, 9조에도 지표조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딱 걸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개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땅을 가만히 냅두려고 뭐 땅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꼭 참고하셔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유적 분포도. 그죠? 요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매장문화재에 관련된 법률이죠. 매장문화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문화유적 분포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느 일단의 지역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있어요. 그러면 매장문화 유적 분포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국가에 제공해요.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뭘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대부분 요게 많이 나와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토지이용 계획안에는요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그죠?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딱 표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나쁜 땅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것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다. 근데 1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사는 이유는 뭐라겠죠?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죠? 뭔가를 집을 지려고, 뭔가를 하려고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을 하려고.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보전지구의 보호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를 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필수죠, 필수. 그죠? 그래서 이런 건설공사 등 인허가 등에 담당한 행정기관은 뭐 외곽 경계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죠? 뭐 500m 이내를 초과하는 범위를 정할 수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 제가 이제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문화재보호법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것들은요. 조례로 많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은 지금의 어떤 80% 이상은 대부분 다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이용 계획원에 이기되는 게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구다. 자,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허가 등을 허가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적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죠? 미리 검토를 해야 돼요. 그죠?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죠?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의 범위, 그죠?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500m를 총하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00m 초과에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500m 밖에서 건설공사 상황이 되는 경우는 해당 공사가 역사문화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그죠? 어떤 좀 두리뭉실하죠? 그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행위제한이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가 있어요. 그죠? 좀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여러분.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이게 딱 토지이용 계획안에 떴다. 그럼 우리는 입찰하는데 정말 이 법률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박일 수도 있고 낙찰을 받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대박.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2에 3 2에 335인가요? 2에 335죠? 요게 처음에는 미납했어요. 여긴 처음에는 미납으로 떴었거든요. 이렇게요. 미납으로 떴고 결국엔 납부 기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요 물건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볼게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전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유치를 보니까 코너에 있고 좋은 땅이긴 해요. 좋은 땅이긴 한데, 자, 여기에 뭐라고 표시되죠, 여러분?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1구역이라고 됐죠. 1구역. 자, 1구역은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규제가 센 곳이라고 했죠. 1구역은. 그죠? 1구역은 제일 규제가 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다. 그죠? 요 딱지가 붙으면 일단은 느낌표 하나 빵! 조심하자. 그리고 반드시 법률을 검토 후에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해서 개발 가능 여부를 타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구역이 뭐 하는 건지 제가 원주시에 저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 이게 원주시의 조례예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거든요. 1구역은 원형지를 보존해야 돼요. 그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죠? 이해 가셨죠? 건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가 최소 5m 이하, 건축물의 높이 8m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사지붕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 계획에서 확인해서 봤듯이 여기는 1구역이다. 1구역이면 뭐라고요? 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구역. 1950231. 1950231. 요 물건이거든요. 자, 이 물건도
어쨌든 뭐 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13억짜리가 일단은 뭐 7억까지 반토막이 일단 났네요. 반토막이 났고, 뭐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역사문화 환경보전지구라고 지금 2001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 그죠? 2010년에 나왔던 게 또 나왔죠. 그죠? 이분도 개발도 못하고 지금 아마 이렇게 해서 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원을 볼게요. 토지이용 계획원에 여기 뭐라고 떴어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2구역 보이시죠? 2구역이라고. 문화재보호법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구역이다. 그죠? 2구역이다. 2구역은 층수 제한이 있죠. 그죠? 또 심의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또 하나 물건. 뭐 3구역은 내가 건너뛰고 4구역 볼게. 4구역은 그나마 괜찮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자, 뭐 제가 이게 토지용 계획으로 보기 전에 제가 캡처를 해놨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물건이에요. 나중에 한번 캡처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4구역. 그죠? 일단은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딱 뜨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제 위에서 교재에서 말씀드린 그 법률을 일단 검토를 해보십시오. 법률을 검토해보시고, 그죠? 문화재청, 문화재,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명히 필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목적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심의는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가능한 것인지. 왜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맞춰서 이제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에서, 그죠? 허용을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심의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좀 더 깊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그죠?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아까 120개 정도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구독장 검색하면 전국적으로 120개 물건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세요. 마음대로 보십시오. 그죠?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의 물건은 많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인데 1구역, 2구역 그런 게 포함되지 않고 그냥 유석 석포, 문화재 보호법. 그러면 여기에 보면 1구역, 2구역 또는 500m 이내, 500m 초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세요. 토지용 계획이나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밑에도 역사문화 보전 지역. 중요 민속자료 어쩌고저쩌고해서 무슨 당에서부터 몇 메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역사문화 보전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딱 돼 있는 토지용 계획원이 있다면 요런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요렇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정 단위 면적들 있죠. 예를 들어 일정 면적. 예를 들어 얘가 강화군이야. 그래서 인천시 강화군이야. 강화군이면 문화유적 분포도를 지도로 만들게 돼 있어요. 지도로 만들어서 국민한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문화재보호법 11조에 보면 문화재 정보화 추진 촉진이 있어요. 문화재 정보화 촉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원에 그게 나와 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운영해야 한다. 의무거든요, 의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관련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적어놓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교재 안 사실 분들은 적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필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요렇게. 만약에 여기가 물건이다 그러면 이 지역별로, 그죠? 1구역, 2구역 표시돼 있고, 그죠? 문화유적 분포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내가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이 문화재 보호 어쩌고저쩌고 떠 있다. 문화재가 떠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그리고 문화재 보존 정보가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요. 문화재 정보. 여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보면 1구역, 2구역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칸이 작아서 다 캡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구역, 2구역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있어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있는데 제가 원주시 조례를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그죠? 공통사, 기타, 그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을 할 때는 문화재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이 뭐냐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어쩌고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져 있죠. 그죠? 뭐 2구역에서는 5m 이하, 건축물의 최고 높이 8m 이하, 뭐 이게 11m 이하, 그죠? 요런 게 정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영향 검토구역 내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축사 등 악취 발생시설, 분뇨, 쓰레기, 건축 제한하고요.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하여, 그죠? 개축, 재축. 그렇지만 신축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 2, 3, 4 구역에서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존재를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있으면 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를 해야 돼요. 그죠? 터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터파기 하다가 문화재 나와버리면, 스탑! 그죠? 멈춰. 건축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2m 이상의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조례가 비슷해요. 원주시 조례가 잘 돼 있어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토지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인지. 근데 5구역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구역이라고 돼 있는 땅은 이 한번 120개 중에서 여러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도 도로하고 접해 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적지로부터 500m 이내. 자, 낙찰받는 건 낙찰받을 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정말 개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개발하다가 유적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덮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거예요. 그 발굴 끝날 때까지. 그죠? 발굴 끝날 때까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멈추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개발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5구역은 그나마 좋은 땅이지만 4구역까지는 그죠? 텃파기를 할 때 2m 이상 파고자 할 때는 그죠?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입회해야 되고 만약에 발굴 도중에 뭐가 나왔다. 그러니까 땅 사놓고 문화재가 안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야죠. 땅 파면서 아이고 제발 나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그죠 여러분 나와도 한번 다음 거 생각해보자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나와도 문화재 발굴이 끝날 때까지 잠시 공사가 멈춰 있는 것 뿐이다. 그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나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더 막심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문화재 보전 정보 아까 이제 이 땅이에요. 아까 위에 이제 저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좀 문화재 보전 정보 나와 있죠. 강화 온수리 성공해당부터 500m 이내. 그죠? 사제관부터 500m 이내. 어쩌고 이렇게 뭐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검토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자기가 빽 있고 그래서 운 좋게 통과되면 너무 좋은데 좀 까다롭게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쁜 땅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그죠?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문화재 공간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해당 무엇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재 주위로 어떤 제한사항들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또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구역은 5구역 밖으로도 넓게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죠? 5구역 밖에 있는 것들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문화재적 분포도를 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문화재법을 모르면 폭망한다.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역발상으로 봤을 때, 역발상으로 봤을 때, 역발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대박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법조만 보면 쫄아가지고 낙찰도 못 받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내가 뭐 사구역을 낙찰 받았어. 사구역을 낙찰 받아가지고 자 뭐 이제 뭐 집을 하나 세우려고 그래. 아니면 뭐 근린시설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화재 영향 뭐 보호금 뭐야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뭐 사구역이야. 검토하래. 자 건축을 넣었어. 텃파기를 하다가 심의를 받았어. 통과했어요. 그러면 텃파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문화재가 안 나왔어. 그럼 계속 그냥 공사 진행하는 거고 문화재가 나왔어. 그럼 요거 발굴 끝날 때까지 뭐 1년이든 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나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위치가 좋다고 한다면 굳이 겁낼 건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